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모니터 TV 영상 처리에 대한 회로 해석 및 동작 원리, 고장 점검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1차 학습으로 모니터 TV 영상 처리에 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 TV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정 화면의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탑의 그래픽카드의 영상 신호를 입력을 받고 또는 USB에 영상이 담긴 영상 신호를 USB 포트를 통해서 신호를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중파 방송인 RF 신호를 동축 케이블 이용해서 AD 보드의 튠에 연결해서 영상을 입력 받을 때 그 신호들은 모니터나 TV에서 액정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내부에 가공을 해서 1차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티콘 보드에서 2차 가공을 해서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든다. 그 과정이 영상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너럴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모든 전자제품의 추세가 통합화 추세 또는 경량화 추세 또는 생산성 향상의 목적, 제조 원가 절감의 목적으로다가 굉장히 조그매지고 소자가 통합화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칩이 SoC화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칩 안에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여기다 엠베디드 시킨다 하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TV도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통합보드 한 장으로다가 SMPS, 그 다음에 뭡니까? AD 보드, 그 다음에 튜너,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같이 통합되어 있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 지금 칩이 전자 소자나 아니면 설계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BJ 타입의 칩셋으로 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리할 때 굉장히 좀 예전에 수리했던 방향과 좀 틀리다. 우리가 옛날에 수리했던 방향은 보통 IMD 소자라든가 SMD 소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솔더링, 디솔더링을 했죠. IMD 소자는 뭐냐면은 PCB 홀에 리드를 삽입해서 뒷면 회로에다가 솔더링 하는 방식이고, SMD 타입 같은 건 뭡니까? 표면 실장이라고 해갖고 PCB 표면에 회로에다가 부품을 얹어서 열풍기나 아니면은 인두기로 솔더링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을 탈피해서 BJ는 뭐냐면은 요게 볼랍들이 쭉 이렇게 붙어서 요거를 PCB 회로에 얹혀가지고 이렇게 얹혀서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솔더링 하는 방식인데, 이 IMD와 SMD 두 개는 인두기나 아니면 열풍기로다가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BJ 같은 경우는 인두기나 열풍기로 작업이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 볼랍이 칩셋 패드에도 안착이 잘 돼야 되고 PCB 패드에 안착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상부의 히터에서 열을 가하고 하부 히터에서 열을 가해주는 BJ 리역 장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열풍기를 했을 때는 뭡니까? 냉납이 유발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많은 연습과 온도 프로파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전에 IMD나 SMD 방식으로 했던 소자의 어떤 솔더링, 디솔더링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쉽게 말해서 수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과 숙련, 숙달 또는 실패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됐다,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칩들 자체가 LSI 쪽으로 가고 있다. 이 고밀도 집적화 회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특히 노트북을 보더라도 옛날 PCB 보드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졌고 안에 내장 배터리만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리맨들이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이 BJ에 대한 우리가 향후의 대책, 그런 걸 수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뭐냐면 측정 지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는 시간이죠. 측정 지그라는 것은 우리가 수리함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연장이 많은 사람과 연장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연장이 많은 사람은 수리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또 스트레스를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
연장이 적은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수리의 어떤 작업 공수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늘리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왕들은 로얄로드 지름길로 갔다. 우리가 우회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측정지금인 우리가 계측기를 통해서 빨리 고장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다. 그래서 뭐 수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 지그 같은 경우는 시중에 완성품도 있지만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수리맨들이 굉장히 그 수리에 에러를 느끼고 또는 완성품을 샀지만은 이것이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은 수리를 하다 보면 개선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기존 완성품에 대해서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수리를 개조한다든가 아니면 수리를 하다 보니까 완성품은 시중에 없고 이걸 내가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만들어야겠다 하고는 자작, 즉 다이의 개념을 갖고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 모니터 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측정 장비 또 내지는 지그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작하고 사용하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2차시 강의에서 좀 얘기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수리맨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는 게 뭐냐면은 특히 TV 모니터는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가 비공개 사항입니다. 비공개 사항. 그렇기 때문에 펌웨어 불량으로서 전자 회로가 컨트롤 안 된다. 그러면 펌웨어가 손상이 됐을 경우는 모니터 TV가 작동이 안 되겠죠. 작동이 되더라도 이상 작동이 되고 화면에 이상 현상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MCU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를 우리가 최종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한 펌웨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펌웨어를 하나 구하려고 그러면 진짜 아니게 아니라 지인한테 진짜 애원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고 하지만은 뭐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뭐냐? 수리가 들어왔을 때 저도 게을러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참 게으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수리가 완료가 되면은 해당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펌웨어를 ISP 지그를 통해서 또는 롬라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내 PC에 저장을 해 놓는다면 그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한 그 펌웨어가 있기 때문에 수리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PC에 해당 펌웨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냐 이것이 수리의 관건이죠. 예전에는요 TV 모니터 같은 경우는 특히 펌웨어 불량, 전자회로를 컨트롤 안 돼서 하는 그런 불량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설계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돼서 펌웨어 불량이 예전에서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량이 많죠. 특히 TV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 MMC에 들어있는 데이터 손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부팅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펌웨어를 확보하고 나름대로 내 PC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그 지그는 모니터 TV에 대한 에이징 지그에 대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갖고 계신 분이 있지만 자, 모니터 TV 에이징 지그가 뭔가를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나 TV 고장 수리 후 액정에 영상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또는 TV 간 케이블을 연결하여 컴퓨터를 부팅한 후 윈도우 화면을 통해 에이징을 거는 작업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모니터의 경우 컴퓨터 본체가 동원되어야 하고 TV의 경우 컴퓨터 본체 또는 공중파 안테나 동축 케이블 또는 영상이 담긴 USB 등이 동원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이징 지그를 자작하여 사용하면 작업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고장 수리 출장을 나가는
AS맨의 경우 컴퓨터 개입 없이 에이징 지그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모니터 또는 TV 고장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지그로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에이징 지그죠. 여러분들 지금 RT809F라든가 RT809H라는 ISP 지그를 갖고 계신 분은 사실 이거 지금 이 다이하는 이 에이징 지그 제작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한데 하면 좋은 부분도 있죠. 왜냐면 모양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출장 가서 이러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ISP 지그 내에는 그 에이징 툴이 나름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ISP 지그를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제작하셔도 되고, 또 ISP 지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저는 이제 매장에 어떤 그 고장 점검, 고장 수리가 의뢰가 됐을 때는 먼저 얘를 통해서 한번 봐요. 봐서 액정 불량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없으면은 컴퓨터라든가 USB에 영상이 담긴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중파 방송에 그 RF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특히 수리맨들은, 특히 초보 수리맨들은 수리를 하고 나서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수리 화면이 나온다고 바로 출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도 많아요. 왜냐면은 고장 수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간단한 고장도 있지만은 진행성 불량인 또 이상 작동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뭐냐면 수리를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에이징 타임이라는 것은 어떤 30분 내지 1시간을 걸었을 때 어떤 소자의 이상이라든가 회로의 이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화면에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초기에 이런 장비들이 없을 때는 말이죠. 봉지 신공이라 그래가지고 모니터 TV에다가 큰 그 비닐봉지를 씌워서 밑에 꼭 묶어가지고 온도를 최대한 상승을 시켜보는 거죠. 상승을. 그랬을 때 이상 작동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재수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양산체제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설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시제품을 생산할 때 만들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양산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이징 룸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얘가 잘 견디는가.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라는 게 말이죠. 열대지방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극한지방이 어떤 그 극지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온도,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도 작동되는가 하는 그 에이징 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이징 테스트를 해서 과연 이상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거기서도 견딘다. 극한 상황에서 견딘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 이제 양산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실험 단계를 해서 우리 가정에서나 아니면 사무실에 쓰고 있는 이런 전자 장비들이, 전자 제품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는 거죠. 설계를 따라서 바로 우리가 양산체에 들어갑니까? 어떤 불량이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불량이 있으면 불량을 잡아내고 또 재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디버그를 수정해서 바로 이제 제품이 우리한테 곁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를 양산체제 공장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리맨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이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에이징 지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여기처럼 요렇게 시중에 보면은 요렇게 완성품이 있어요. 에이징 지그가 요렇게 완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RGB 포트에서 꽂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모니터 TV는 RGB와 DVI가 영상 해상도 구현의 어떤 그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HDMI 내지는 DP 포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RGB 포트로만 지금 현재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HDMI라든가 DP 포트에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이 컨버터를 RGB에 연결해서 RGB to HDMI 또는 RGB to DP라는 이런 컨버터가 있죠. 영상 컨버터를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볼트메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크릴판에 제작하기 위해서
지지대 볼트 같은 게 필요하고, 요 시그널 발생기는 이제 우리가 완성품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뭐 그게 4,000원이고 5,000원 뭐 비싸질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해도 되고,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장 나가서 아니 매장에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얘 시그널 발생기에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인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건전지를 이용해서 쓰기 위해서 9V 건전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VJ2 HDMI라든가 VJ2 DP 컨버터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다 외장 외부에다가 어떤 전원을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12V 아답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매장에 굴러다니는 아답터들 있죠. 이런 걸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컨버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HDMI to DVI 케이블도 있고, DVI to DP 케이블도 있죠. 이렇게 RGB 케이블이 있고요. 여기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완성품을 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아크릴판에다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크릴판을 자를 때는 보통 이제 OT, 이 아크릴판이 3T가 있고 OT가 있는데요. 3T는 좀 얇습니다. 두께 5T, 5mm짜리의 아크릴판, 투명 아크릴판을 인터넷에 보면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셋업으로 자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그 제작을 위해서 수리맨들은 이런 테이블소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요거로다가 재단을 하면은 상당하게 편리하게 그 제작의 효율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테이블소는 보통 저는 이제 알리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보통 온라인 세일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구매하시면 좀 편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세일이 보통 20% 30% 어떤 때는 뭐 40% 50%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중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군절 11월 11일인가요? 그때는 또 세일도 많이 하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많이 하니까 그 알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제품을 누르면 뭐 몇 프로 오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세일 기간에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알리라는 이런 사이트를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좀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S가 필요한 것들은 국산 장비를 쓰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그렇게 제가 구매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이징 지그를 저는 이렇게 자작해서 만드는데 요렇게 회로도는 여기 있어요. 요 회로도는 지금 제가 공식 사이트에다 올려드린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RGB만 쓸 때는 이 건전지로다가 충분히 9V로 작동이 되고요. 이 컨버터, RGB 포트인데 TV나 모니터가 DP나 HDMI 밖에 없다 그러면 이 컨버터를 써야 되잖아요. RGB를 이 신호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가공을 해서 HDMI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DP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요 RGB to HDMI 컨버터 하나 가지고 요 케이블이 지금 HDMI 나가죠. 그럼 HDMI to DP 케이블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시그널 발생기 가지고 RGB 포트, DP 포트, HDMI 포트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RGB 포트로만 쓸 때는 건전지 갖고 충분히 이용해서 이제 연결 안 해도 되지만은 이 컨버터는 요배 외부 전원이 하나 들어가 12V가 그러니까 아답터가 하나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있는 굴러다니는 그런 아답터를 여러분 이용해서 아니면 간단하게 자작을 하시든가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장 가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지금 한 내용들은 요 밑에 제가 기술을 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아답터 전원이고 요게 아답터 전원 쓸 때는 요 건전지 전원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전지만 할 때는 요거 스위치 해서 하나 스위치를 달아놓고 건전지를 안 쓸 때는 아답터를 해서 5V, 12V를 여기서 가해서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GB 포트 쓸 때는 요 건전지 전원만 쓰고요. 아답터는 안 써도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DP라든가 HDMI 포트밖에 없을 때는 결론적으로 컨버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컨버터를. 그때는 여기 12V 전원 들어가니까 이때는 건전지 전원이 아니라 아답터 전원을 이용해서 시그널 발생의 전원을 공급하라고 여기 지금 컨버터에다 전원을 공급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회로대로 만들 때 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만든 아이디어에 편승 발전시켜서 더 멋지게 좀 요즘 지금 저희 공식 카페에 보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회로를 가지고 상당히 멋지게 또 아주 저보다 더 효율성 있게 만드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 우리가 불편하다 느끼면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에이징 지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RGB 포트를 시그널 발생기에다 RGB 케이블 한쪽 연결하고요. 요건 지금 RGB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전지만으로 충분하죠. 건전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RGB 그 시그널 발생기 쪽에 지금 전원이 인가가 되겠죠. 자, 케이블을 이쪽에 연결해서 하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에이징 지그에 포함된 테스트 화면이 좀 나오는 거죠. 오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테스트 화면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액정 불량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수리하고 나서 이게 지금 그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를 우리가 에이징 지그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없이 이렇게 컴퓨터 개입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 도구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뭡니까? 컨버터를 이용하는 거죠. 컨버터를. 왜냐면 모니터나 TV에 RGB 포트가 없을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 컨버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답터 전원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HDMI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 지금 컨버터에 12V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전원을 공급해 준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니터에 그 에이징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HDMI 포트에도 연결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화면을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여러 테스트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수리한 어떤 그 제품이 제대로 수리가 됐다 안 됐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한 30분, 1시간 이상 이게 에이징을 걸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때 출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장 배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에이징 툴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에이징 툴을 우리가 RGB 포트를 이용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건전지로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 외장 배터리 다 갖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외부 전원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RT809F라는 요 모델을 갖고 있죠. 요것도 자체 에이징 툴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TV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RT809 이게 F가 아니라 H 모델이죠. H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가격이 좀 고가예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보통 RT809F라는 모델을 갖고 계실 겁니다. RT809F.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이용해서 에이징을 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준비물은 뭐 ISB 지그, 뭐 USB 케이블, RGB 케이블, 외장 배터리 이런 게 필요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ISB 지그에 여기 USB 포트로다가 연결해서 컴퓨터 쪽이나 아니면 아답터 쪽에 이 USB 케이블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에이징 지그를 활용할 때는 외장 배터리 전원 갖고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외장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자체 에이징 툴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제가 가르쳐드린 회로도 가지고 자작을 하셔도 되고 요걸 이용해서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컴퓨터 대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수리하고 나서 제대로 그 수리가 됐는지 또는 에이징 도구로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툴로도 아주 유용한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은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하셨다면 요 ISP 지그를 통해서 에이징 툴로다가 사용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좋은 방법이겠죠. 자, 요거는 이제 ISP 지그를 통해서 에이징하는 방법입니다. RT809 요 F 모델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RGB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모니터 쪽에 RGB 케이블 또는 TV RGB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요 외장 배터리 전원을 키면은 막바로 그죠? 여기 있는 테스트 화면이 넘어가겠죠. 예, 이렇게. 이건 외장 배터리 전원이죠. 이게 외장 배터리 전원. 그래서 ISP 지그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화면이 자동으로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최종적으로 액정 구현 상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RT809H 모델이죠. H 모델. 자, 여기다 연결하고 RG 포트를 연결하고요. 자, 여기 지금 외장 배터리 전원, 스마트폰 외장 배터리 전원을 연결하면 얘 역시도 화면이 자동으로 체인지가 됩니다. 우리가 자작으로 만든 그 ISP 자작으로 만든 에이징 툴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전환해 줘야 되는데 요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아까 같이 지금 모니터 TV에 예를 들어서 DP하고 HDMI 포트밖에 없다는 뭡니까? 여기 RGB2 HDMI 컨버터를 쓰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컨버터 하나는 매장에 갖고 있으면은 RGB2 HDMI 컨버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요럴 때 또 활용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패널 테스트 지그예요. 패널 테스트 지그를 지금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패널 테스트 지그가 신모델이 하나 나왔어요. 4K까지 지원되는 게 구매하실 분들은 4K 지원되는 모델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그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럼 패널 테스트 지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모니터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지 않는 흑화 현상의 고장 원인은 첫째는 SMPS, 둘째는 메인보드, 셋째는 패널보드, 넷째는 OSD 보드, 다섯째는 백라이트, 여섯째는 패널 불량 등을 들을 수 있는데 고장 부위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지그를 활용하여 수리 범위를 줄여가는 것이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액정에 흑화 현상이 발생 시 액정의 불량 여부를 패널 테스트 지그를 이용하여 패널 테스트 지그 내에 내장되어 있는 테스트 화면을 출력시켜 양보 판별을 할 수 있다. 자, 요것이 이제 패널 테스트 지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장 제품이 수리 의뢰가 들어 수리를 다 했어요. 뭐 SMPS 불량이든 AD 보드든 여러분들이 뭐 수리를 했습니다. 다 연결해서 전원을 인가했더니 액정 화면에 줄이 생기면서 라인 디펙트 현상이 생기면서 모니터 영상이 구현되지 않는 또 TV 영상이 구현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화면에 어떤 줄이 생기면서 이상하게 노이즈가 끼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패널 불량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허탈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수리가 들어왔을 때 먼저 빨리 고장 요소를 판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SMPS 불량인가 아니면 AD 보드 불량인가 아니면 T컨 보드 불량인가를 빨리 판정을 해서 만약에 패널 불량이다 그러면은 모니터 TV에서 패널이 차지하는 가격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그것이 불량이면 수리할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모르시는 분께서는 수리를 하고 나서 연결했는데 패널이 뭐 액정이 깨졌다든가 아니면은 뭐 줄이 생긴다든가 노이즈가 낀다든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패널 불량이라는 걸 인식하고 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참 허탈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모니터 TV의 많은 가격 부분을 점유하는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액정이 문제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도구가 바로 패널 테스트 지그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면 개인이 다이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완성품이 있으면 완성품이. 요는 지금 TV616이라는 구형 모델을 갖고 있는데 80 모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는 2K까지 지원되는데 요즘 이제 영상들은 4K 지원이 되죠, 영상이. 그 4K까지 지원되는 요 패널 테스트기가 나왔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한 10만 원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볼게요. 자, 여기 그 패널 테스트 지그에 보면 조작 부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12V가 인가되는 요 12V 전원 인가 버튼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12V 패널 동작을 위한 12V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패널은 옛날에 15인치는 보통 패널 VCN이 3.3V지만은 모니터 같은 경우는 보통 5V 쓰죠. TV 패널 VCN압을 12V 씁니다. 그래서 여기 패널 전압 선택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옮겨갑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패널 전압 선택 버튼이고요. 요게 이제 선택이 되면 여기 LED 불이 켜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모니터에 보면 최대 해상도가 있죠. 여러분들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해당 패널의 품번에 해당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여기 지금 최다 해상도가 얼마까지 구현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해상도를 보고 여기 지금 보면은 뭐 1번이 640에 480 1번 여기 지금 보통 요즘은 이제 풀 HD가 되는데죠. 그러면 51번부터 54번 사이에 여기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최대 해상도를 맞춰줘야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제대로 잘리지 않고 구현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 해상도 패널의 해상도 선택 버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여기가 이제 LVDS 케이블이 바로 이제 요게 우리 테스트 패널에다 연결되는 요 LVDS 케이블 여기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것이 이제 보통 5V 쪽의 인버터나 12V 인버터인데 보통 우리가 12V를 많이 인버터나 드라이버에 많이 인가하죠. 거기다 이 지금 커넥터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LED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가 바로 이 뭡니까 인버터 드라이버잖아요. 그 다음에 CCFL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밑에 인버터라고 있죠. 거기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테스트 패널에 백라이트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겠죠. 여기다가 그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 막바로 이 VC 전원이 LVDS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는데 여기 전원 스위치는 뭐냐면 혹시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여기 커넥터 연결했죠. 여기에 대한 전원 스위치입니다. 요걸 눌러야 12V 전원이 드라이버 또는 인버터 쪽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연결 방법은 조작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지금 LVDS 케이블하고 인버터 이 커넥터 쪽을 테스트하던 패널에다가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지그에다가 이 동작을 패널 테스트 지그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12V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답터 전원이 걔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널 전압 버튼을 이용해서 이 패널이 5V인지 12V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거나 패널 정보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패널룩.com이라는 쪽에 들어가서 이 패널이 5V인지 12V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5V 들어가는 패널에다 12V를 인가했다는 뭡니까? 패널 보드가 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플라이 인풋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패널 전압 인가 전압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해상도 선택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 패널이 지원되는 최대 해상도를 가능한 맞춰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패널이나 아니 드라이버나 아니 인버터 쪽에 전원을 인가해서 액정 화면에 어떤 여기 지금 이 자체에도 에이징 지그가 있죠. 테스트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 불량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널 테스트 지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기 액정에 보면 여기 액정 넘버가 있어요. 지금 요 품번은 M320QAN01이라는 모델인데 요거를 데이터 시트 찾아오면은
VDD 전압 또는 서플라이 전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요 지금 패널은 뭡니까? 이 패널은 지금 12V 패널이에요. 12V. 그러니까 5V를 넣으면 동작이 안 되겠죠. T콘에다가 이게 12V를 인가해야 되는데 여기 셀렉터를 5V를 맞췄다. 그럼 얘는 T콘은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이 패널 전압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낮은 전압 들어가면 관계가 없겠지만 높은 전압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패널에 보면요. 여기 이 VCC 방향이 있어요. VCC 방향이. 이거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했을 때는 이 패널이 나가겠죠. 이 지금 T콘 보드라든가 모니터 쪽에는 패널 보드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 VCC 방향이 몇 번 핀이 VCC 방향인지를 잘 확인하고 모르면은 전원을 인가해서 여기 재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30분 케이블을 쓰지만은 4K까지 전에 TV 같은 거는 51핀을 씁니다. 핀을. 그러니까 핀수가 많아요. 모르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시는 분은 이 지금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패널 룩.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조회하면요. 여기다 품번을 치면 여기 패널 리스트가 나와요. 요걸 꾹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패널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들을. 자, 여기 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패널 VC 전압이라고 있죠. 이게 이 최대 해상도는 얼마고 그다음 요 밑에 보면은 파워 서플라이 12V형이네요.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TM 패널인지 뭐 IPS 패널인지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V니까 이 패널에 12V 여기서 인가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패널 룩.com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빨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CCFL 연장 케이블 제작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패널 테스트 지그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지금 CCFL 요 케이블이 이쪽 인버터하고 연결되면 짧아가지고 이 테스트 지그하고 연결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지금 CCFL 고화 케이블이 지금 인터넷에서 팔 거예요. 그걸 일반 여러분들이 그 케이블은 아무래도 좀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케이블이 실리콘으로 재질로 되어 있죠. 요 케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기 상당히 편하죠. 여기서 이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리드선보다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CCFL 고화 케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면은 여러분들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할 거예요. 이렇게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패널 테스트 지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널 전압을 인가를 했죠. 예. 지금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패널 최대 해상도를 갖다가 우리가 맞춰 주시고요. 데이터 시트나 아니면 패널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최대 해상도를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널 인가 전압이 3.3V형인지 5V형인지 12V형인지 데이터 시트 내지는 패널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했죠.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인버터나 드라이버의 전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액정에 이제 화면이 구현되는데 뭐 RGB 포트는 미리 연결해 줘야 되겠죠. 컴퓨터 외부 전원은 여기다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컴퓨터 화면에 윈도우 화면 제대로 보이는지 이 자체 화면 갖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외부 컴퓨터를 연결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지금 한 내용대로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패널 테스트 지그에 있는 LVDS 케이블을 모니터에 연결하시고 여기 지금 인버터 나가죠.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원을 넣고, 자, 패널 VCC 인가 전압을 우리가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모니터용 5V용 패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버터 쪽에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에이징 테스트 화면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해상도를 제대로 안 맞춰줘서 그래요. 최대 해상도를 맞춰줘야 이렇게 화면 이상 증상이 안 생기겠죠. 자, 요것이 불안한 사람들은 한번 여기 VJ 입력 단자가 있죠. 컴퓨터를 부팅을 시켜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윈도우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리를 하면서 이게 액정 쪽의 테스트는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 뭐 모니터나 TV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 데스크탑에 윈도우 화면을 띄워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해상도를 잘못 맞춰줘서 그러는데 컴퓨터를 연결하니까 액정이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 액정은 정상 액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TV 쪽 같은 경우는요, 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LVDS 케이블 빼버리고요. 여기 있는 거. 단 요거 뺄 때 이 VCC 방향이 어느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잘못 연결되면 여기서 비품이 들립니다. 삐삐삐 잘못 연결됐다고. 그때 여기 전압이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동 방법은 아까 전과 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TV 쪽에 화면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패널 테스트 지그를 제가 편리하게끔 이렇게 개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하게.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좋아요. 전원 인가 스위치를 만들어서 막바로 패널 입력되지 않게 여기서 스위치를 눌러야 들어가게끔 이렇게 제가 구현을 시켜놨습니다. 자, 인버터 전원을 인가시키고요. 액정 화면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화면은 깨진 화면이네요. 이 깨진 게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눈으로 안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패널 테스트 지금 연결하지 않고 여러분들 LED 후레쉬 다 매장에 하나씩 갖고 있죠. 걔를 이렇게 비춰보면 깨진 건 금방 나타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연결해서 깨진 거는 이제 보통 눈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살짝 깨진 건 잘 안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LED 후레쉬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깨진 부분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또 후레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분량을 찾아내는 것도 좋겠죠. 자, TV 메인보드 테스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은 우리 좋은 강좌 컨텐츠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